예,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 실무 제8강 시스템 안전에 대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신뢰도, 고장률, 그리고 시스템의 신뢰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보다 더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시스템 안전을 분석하는 프로그램과 분석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원에서는 시스템과 안전, 두 번째 시스템 안전 분석 방법 이렇게 설명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의 안전과 이를 위해 개발된 대표적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분석 기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FMEA, FTA, ETA, SOP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특성과 실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단원 중에 첫 번째 시스템과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적인 것과 또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스템은 앞 시간에도 이미 좀 설명이 됐었는데요. 시스템에 대한 정의입니다. 시스템은 여러 부품 등이 서로 연계되어 어떠한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다. 여기 키워드가 있습니다. 부품, 그다음에 연계, 목표, 활동, 요 네 가지 단어를 쭉 연결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시스템이다라고 정의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스템에는 인풋이 있고 시스템으로 나가는 아웃풋, 출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력과 출력이 없는 시스템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입력과 출력이 보통은 수반됩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시스템의 정의에 의하면 네 가지 키워드, 부품, 연계, 목표, 활동인데, 우리가 자동차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시스템. 왜 시스템인가요? 여러 개의 부품, 즉 엔진, 배터리, 브레이크, 타이어, 이러한 여러 개의 부품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고, 화물과 사람의 이송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엔진에서 출력을, 연료가 공급돼서 출력을 내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그런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동차는 우리가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시스템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조금 전에 했는데요. 몇 가지 시스템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시스템에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입력이 있을 수 있고,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그 입력을 가지고 시스템에서 어떤 출력을, 생산 시스템이라면 생산 시스템에 원재료가 들어가서 완제품이 공장 바깥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것은 입력은 원재료, 출력은 제품,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이런 시스템의 구성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출력의 일부가 다시 되먹임, 피드백이 돼서 입력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시스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피드백이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클로즈드 시스템, 폐회로 시스템, 어떤 경우에는 피드백이 없는 시스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회로 시스템이다. 대표적으로 오늘 양궁 시합이 있었는데, 활을 쏘는 것은 한번 쏘고 나면 어쩔 수 없죠. 더 이상 제어가 안 되는 이런 것은 우리가 개회로 시스템. 그다음에 GPS에 의해서 유도 날아가는 미사일이다. 이런 것은 계속 나의 위치를 피드백해서 위치를 보정해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폐회로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시스템의 정의에서 내가 여기까지를 지금 보면 화면에 타원형의 파란색 부분까지를 시스템이라고 정의하면 그 외부는 바로 환경이라고, 이렇게 시스템을 둘러싼 환경이다라고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6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DOD, 미국 국방성에서, 국방부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떤 탱크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군사 시스템을, 병기를 개발할 때 상당히 위험한, 무기들이지 않습니까? 작동시키다가 우리 아군들이 다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병기 개발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안전을 지켜야 될 원칙이나 이렇게 꼭 해야 될 문서 작업 등을 명시해 놓은 것이 바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행에 MIL, 밀리터리라는 뜻이에요. 밀리터리 스탠다드, STD, 스탠다드 882라는 문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문서가 바로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밀 스탠다드 882가 바로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을 처음 언급한 그러한 프로그램이다. 문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 나사에서도 우주 항공기를 개발한다. 우주 개척을 위해서 여기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 등에 대한 안전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NHB 1700.1 이러한 매뉴얼 문서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도 미국 에너지성에서 DOE에서 만든 MOR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또 화학 장치 산업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데 화학 장치 산업에서의 시스템 안전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HAZOP, HAGOP, 여기 약자가 있습니다. Hazard and Operability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각각의 문서가 어떤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밀리터리 스탠다드 882가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의 효시격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좀 설명드리면요. 전반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시스템 안전을 수행하는 절차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원칙은 SSPP, 시스템 안전을 수행할 조직을 만들고 절차를 만들고 일반적인 기술을 하는 것. 시스템 세이프티 프로그램 플랜을 짜는 것을 1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위험성 평가 같은 걸 공부했을 텐데요. 해저드 리스트를 우선 만들어 본다. 예비 유해 위험 요인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 해저드 리스트를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것을 만드는 것이 PHL. PHL을 가지고 평가까지 해보는 것. 우리 병기에 이러이러한 위험한 요인이 있으니까 그 위험한 것이 얼마나 강도가 높고 얼마나 자주 나타날 수 있는가 빈도를 등을 알아봐서 예비적으로 위험성을 알아보는 게 PHA, Preliminary Hazard Analysis, 예비 위험 분석 이렇게 3단계에서 합니다. 자, 그래서 예비 위험 분석이 끝나고 나면 실제 시스템은 여러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겠죠. 각각의 모듈을 한 업체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다 나누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각각의 서브 시스템, 시스템의 서브 시스템에 대한 해저드 아날리시스를 우리가 FMEA라든지 FTA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SSHA.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그것을 다 모아서 하나의 시스템이 되었을 때 그래서 통합적으로 위험성을 분석해 보는 것을 시스템 해저드 아널리시스 SHA라고 하고요. 마지막 단계는 이 만들어진 병기가 만들어진 시스템이 현장에 가서 작동될 때 실제 군인들에게 배포가 돼서 사용되는 과정에서의 위험성, Operating Hazard Analysis, 사용되는 과정, 혹은 그것을 고치거나 수리하거나 할 때 Support, Operating, 운영을 하는 과정이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 등에서 알아보는 것을 OSHA, 그래서 뭐 OHA라고 하기도 하고 OSHA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단계로 시스템 안전이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안전관리 시간에도 이미 공부했을 텐데 시스템 안전에서도 특별히 시스템 안전의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5단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해저드라고 하는 해저드를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예
제거한다, elimination 한다. 이것이 원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그 위험성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기가 어려우면 2단계에서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저감시키는 설계를 한다. 리덕션 한다든지.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기술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기술적 대책을 수립하고, 그래서 엔지니어링적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관리적 대책이죠. 안전관리 수업에서 이것은 이제 기술적 대책, 관리적 대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시스템 안전에서는 경고장치,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알람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자 하는 것이 네 번째 단계이고, 다섯 번째가 이제 우리 안전관리에서는 PPE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PPE를 포함해서 어떤 절차서, 안전교육, 경고 표지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스템의 안전을 확보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안전관리에서 말하는 5가지 단계랑 이제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조금 요 4단계와 5단계만 약간 설명이 틀리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우리 밀리터리 스탠다드 882 문서에서 시작된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고, 그러한 프로그램 등에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FMEA라든지 FTA라든지 이러한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방법 등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확률적인 계산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제가 조사된 바에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시스템 안전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 40여 가지 정도의 상당히 많은 것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교재 등에서 언급되는 것은 주로 4가지 정도입니다. FMEA, FTA, ETA, 그다음에 SUF 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약자가 있고요.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징에서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FMEA는 정성적 방법이다. 나머지는 다 정량적이다. 정량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확률을 사용한다. 확률을 이용해서 고장날 확률, 시스템이 고장날 확률, 사고가 날 확률 등을 계산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FTA, ETA, SUF 등은 다 확률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계산한다고 정량은 아니고요. 우리가 리커트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매우 강한, 보통 강한, 그 다음에 매우 약한, 이렇게 이제 단계를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된다면은 거기다가 1, 2, 3, 4, 5 숫자를 매긴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정성적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사고는 항상 시스템의 사고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분석을 할 때 원인에서부터 결과를 찾아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귀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논리학에서 원인에서부터 어떤 원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요 3가지 방법은 원인에서부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알아보는 방법이 FMEA, ETA, SUF 등이고요. 특별히 FTA는 연역적이다. 결과를 맨 위에 놔두고 그것을 가지치기 해서 원인을 찾아가 보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FTA만 특별히 연역적 방법이다. 이게 이제 시험에 이제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우선 첫 번째 방법은 FMEA를 하는 방법이죠. FMEA는 영어로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어떠한 Failure Mode가 있느냐, 고장 형태가 무엇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도중에 부팅이 안 된다, 컴퓨터가. 화면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 고장이 하드디스크가 깨졌느냐, 아니 하드디스크를 읽지 못하느냐, 윈도우가 안 돌아가는 거냐, 이렇게 고장의 형태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으로부터 원인을 따져보고 하드디스크가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파손되었다. 하드디스크에 배드 섹터가 생겨서 잘 못 읽는다. 바이러스 때문에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된다. 등등의 원인을 찾아보고 이러한 고장의 영향이 어느 정도냐? 파국적이다. 이거는 정말 아주 이제 다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 다 날아가는 것이다.
치명적이다. 그 다음 단계. 한계, 마지널이다. 경미하다. 이렇게 그 영향 정도를 알아보고 그래서 이게 failure mode와 effect, 영향이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때문에 FMEA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험성 평가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점수, 또 보통 빈도 점수, 파국적이니까 4점 정도, 경미한 것은 1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그 점수를 매겨서 그것을 곱하기를 한다든지를 통해서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 이거 위험성 평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그러한 위험성 평가가 바로 FMEA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밀리터리 스탠다드에서 썼던 FMEA 방법인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파국적인 것이 이제 등급은 1등급이라고 하고요. 치명적인 것 2등급, 한계적 무시 가능한 단계 4단계. 이것도 가끔 이제 우리가 기사 시험 문제 등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빈도에 대한 것도 있고요. 강도와 빈도는 뭐 내가 회사마다 그 작성하는 사람마다 그 기준은 물론 달라질 수 있고 여기서는 밀리터리 스탠다드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좀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정량적 분석, 확률적 분석 방법 중에 하나인 ET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제를 가지고 알아보겠는데요. 겨울철에 우리가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런 고장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 이 고장이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차에 점퍼 케이블이 일단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봅니다. 차를 뒤져보겠죠. 내가 한 차들마다 보니까 갖고 다니는 차가 60%, 0.6, 안 갖고 다니는 차가 40%더라. 점퍼 케이블이 있으면 일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봤더니 바로 옆에 차가 있을 확률이 70%, 차가 한 대도 없다. 30%의 확률이 있을 수 있다. 자, 차가 있습니다. 차에 가서 차를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내가 케이블을 연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거고요. 차가 뭐 너무 큰 트럭이어서 케이블이 짧아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20%. 자, 연결을 했는데 다행히도 전기가 공급이 될 수도 있고 연결했는데 이상하게 전기가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전기가 공급됐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해서 전기가 공급이 되면 시동이 걸리게 되는데 이 다 엔드이죠. 케이블이 있고 옆에 차가 있고 케이블 연결이 가능하고 전기가 공급 가능하게 되면 다 곱해지면은 0.3024의 확률로 시동이 걸리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연결했지만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고요. 케이블 자체가 연결이 안 되거나 옆에 차가 한 대도 없거나 케이블이 내가 아예 없거나 구할 수 없었다. 나머지를 다 더하면은 얼마인가요? 바로 0.6976. 이렇게 나머지 확률이 되겠죠?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입니다. 서프는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와 매우 유사한데요. 다만 여기에 뜻이 보면 Technique for Human Error, 인적 오류 분석을 위한 그러한 특별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 예제로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계기판을 읽고 그 계기판에 따라서 밸브를 올바르게 잠가야 되는데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죠. 계기판을 잘못 읽을 확률 0.2. 또 제대로 읽었다 하더라도 밸브를 잠가야 되는데 안 잠그고 잊어버릴 확률 0.1이 될 수가 있고요. 잠갔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잠갈 확률 0.9, 부정확할 확률 0.05. 설령 부정확하게 내가 잠갔다 하더라도 스프링에 의해서 자동으로 제외 위치를 찾을 확률이 있다. 0.4. 그렇지 못할 확률 0.6. 이렇게 하면은 작업이 성공하는 것은 이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과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이것을 다 계산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서프라고 하고 휴먼 에러를 분석하는 데 특별히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는
FMEA, 그 다음에 ETA, SURF 외에 그 세 가지를 다 합친 것 이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Fault Tree Analysis입니다. FTA. FTA 분석을 위해서는 일단은 게이트와 그 다음에 이벤트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사용해서 Fault Tree를 그리게 되는데 각각의 게이트의 기호와 그 명칭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손톱 모양으로 생긴 OR 게이트, 그 다음에 D자를 옆으로 돌려놓은 AND 게이트, 이것은 꼭 자주 나오는 것이고요. 그 밖에 OR 게이트는 OR 게이트인데 가운데 이제 삼각형을 만들어놨는데 XOR 게이트, Exclusive OR 게이트라고 영어로 하고요. 우선 게이트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끔 물어보는 게 바로 억제 게이트, 이렇게 육각형의 벌집 모양의 이런 게이트가 억제 게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게이트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기능을 하지 않는 게이트입니다. 특별한 기능이 없다. 특별한 기능이 없는 게이트인데 Fault Tree는 간단한 것은 A4 한 장으로 그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현실에서는 A4 용지 한 장으로 절대 그릴 수가 없고요.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는 뭐 수십 장의 트리를 여러 장을 나누어서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A4 용지에서 그 다음 장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옮겨갈 때 여기다가 1번 하고 여기다 1번이라고 쳐놓으면 첫 페이지에 1번에서 1이 빠져나간다. 그 다음 페이지 여기서 이어서 또 그림을 Fault Tree를 그려나간다 하는 의미로 이런 것을 우리가 트랜스퍼 게이트, 전이 게이트라고 설명합니다. 단지 옮겨가는 것이죠. 예. 자, 이벤트 기호도 있는데 이벤트 기호도 몇 가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Fault Tree에는 맨 꼭대기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탑 이벤트, 정상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예, 여기서 정상이란 말은 고장이 안 났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고장이 난 것을 의미하는데 정상, 탑이란 뜻입니다. 탑 이벤트, 맨 위에 그려지는 이벤트.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그려지는 것은 위에로도 가지가 있고 아래로도 가지가 있죠. 중간 사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등은 우리가 다 말단 사건이라고 해요. 요거를 여기까지를. 말단 사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동그라미로 표시해주는 기초 사건. 말단 사건이니까 아래 더 이상 가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 모양으로 생겨서 하우스 이벤트라고 하기도 하고 통상 이벤트라고 하는 항상 발생되어 있는 사건. 통상 사건. 그 다음에 마름모로 표현해 주는 게 미전개 사건, 생략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밑에 더 그릴 수가 있으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생략했다. 여기까지만 분석한다. 더 이상 밑으로 전개를 안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집 모양, 마름모 모양의 말단 사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건이다. 조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기 위해서 상부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저 타원형에다가 우리가 적어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하나의 아주 심플한 폴트 트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탑 이벤트가 있고 여기 보면은 OR 게이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AND 게이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말단 사건으로 기초 사건 B1, B2, B3가 있는 그런 폴트 트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폴트 트리에서 이제 분석을 위해서 분석을 요구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가끔 이제 책에 상향식으로 풀어라, 하향식으로 풀어라 이런 이야기 등이 나오는데 우선 상향식으로 설명을 좀 먼저 해보면요. 아래에서부터 계산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탑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래서부터 하는 것이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B2, B3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해서 위로 올라가서 G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고요. G하고 B1하고 또 계산해서 탑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을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바텀업 방식, 상향식 방법이라고 합니다. 알아볼까요? G가 발생할 확률은 AND 게이트이니까 B2, 여기다 이제 생략을 했는데요. B2와
B2라는 사건과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예. B2라는 사건과 예. 여기 and 여기 점이 찍혀 있어요. B3가 발생하는 곱으로 표현된다. 예. G는요. 예.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B1이라는 사건과 바로 G, 이게 G죠. G가 여기서 더하기가 아니라 집합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서는 B는 더하기는 합집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B1과 B2, B3의 합집합. 그래서 탑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B1 합집합, B2, B3 교집합 이렇게 표현해서 계산하는 것을 상향식 계산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하향식, 탑다운 방식으로 계산을 해봐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예. 즉 정상 사건을 시작해서 미니멀 컷셋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리말로는 최소 절단 집합 혹은 최소 컷셋을 구한 후에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미니멀 컷셋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T가 있고 T로부터 내려왔을 때 이게 오월 게이트이죠. 오월 게이트 B1과 G가 하부 사건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오월 게이트는 위아래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위아래로. 위에다가 B1, 아래다가 G라고 적어주고요. 그럼 B1은 가만 놔두고 G를 풀어헤쳐야죠. G는 또 밑에 말단 사건들이 있으니까. G는 B2와 B3가 AND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G 자리에 B2, B3, AND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 위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위, 아래는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B1과 B2, B3 합집합을 계산하게 되는데 앞에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것처럼 바텀업에서도 B1과 B2, B3의 합집합이라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하향식으로 계산하는 거나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다만 문제에서 미니멀 컷셋을 구하라 하면 이게 이제 미니멀 컷셋인데요. 이게 그때는 꼭 하향식으로 우리 계산을 해봐야만 합니다. 자, 한번 예제를 가지고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ND 게이트로 연결되어 있다. A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냐? AND는 무엇입니까? 바로 곱하기다. 교집합이다. B1과 B2의 교집합은 각각의 확률에 이건 곱하기입니다. 곱과 같다. 즉 0.1 곱하기 0.2 그래서 0.02와 같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만약에 OR 게이트이다. 그러면 B1과 B2가 있으면은 이것은 병렬 연결과 같습니다. 이것은 직렬 연결. 시스템 신뢰도에서 직렬 연결이고 AND니까 이것은 병렬 연결과 같기 때문에 A가 발생할 확률은 1 빼기 1 마이너스 0.1 1 마이너스 0.2 이렇게 A가 발생할 확률은 0.28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저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최소 절단 집합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 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즉 하향식에서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좀 단계적으로 설명할 텐데요. 첫 번째, 정상 사건으로부터 시작한다. 첫 번째 원칙. 그다음 두 번째 원칙, 정상 사건에서 아래에 AND가 있으면 옆으로 정리를 하고 OR 게이트가 있으면 위아래로 정리를 한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상 사건 쭉 전개를 해서 맨 마지막에 즉 말단 사건으로만 기초 사건과 미전개 사건으로만 표현이 되면 더 이상 전개를 하지 않고 멈춘다. 자, 멈춘 상태에서 첫 번째 원칙 동일성 법칙을 통해서 절단 집합 컷셋을 구한다. 동일성 법칙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일성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가 있다. A 교집합 A는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동일하기 때문에 지워서 그냥 A만 적어주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일성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칙을 적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 5번째는 흡수 법칙과 최소 절단 집합을 구하는데요. 우리가 구한 후에 예를 들어서 절단 집합을 구했습니다. A와 A.B라고 이렇게 마지막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초 사건으로만. 그러면 이 A와 A.B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어떤 게 더 큰 집합인가? 여러분들은 A.B가 더 큰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A가 있고요. 여기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A라는 집합은 큰 원이죠. A 교집합 B는 뭔가요? 바로 이것이죠. 훨씬 더 A에 비하면 작은 집합입니다. A라는 원에 비해서 A.B는. 그러면 A는 A.B를 포함하고 있죠. 여기를. A가 이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할 때는 하나짜리를 가지고 2개짜리를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얘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얘를 삭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흡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미니멀 컷셋, 흡수 법칙까지 적용한 것을 미니멀 컷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정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그 미니멀 컷셋이 일어날 확률과 동일하다라고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시스템 안전, 시스템의 일환 무엇인가, 또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등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시스템 안전 분석 기법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특별히 FTA에서 정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역대 기출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좀 골라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위험 분석 기법 중 시스템 수명 주기 관점에서 가장 적용 시점이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SSPP부터 시작해서 PHL, PHA, SSHA, SHA, OHA 이런 것들은 공부했는데요. 쭉 보시면 시스템 해저드 어널리시스, 얘는 오퍼레이팅 해저드 어널리시스 맨 마지막이죠. P가 프리리미너리 예비 위험 분석, PHA를 이 중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서브 시스템, 구성 요소, 기능 등의 잠재적 고장 형태에 따른 시스템의 위험을 파악하는 위험 분석 기법으로 옳은 것은 시스템을 서브 시스템으로 나누고 각각의 기능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고장을 분석해서 위험성을 알아보는 것. 그것은 바로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FMEA가 FMEA 방법은요, 시스템을 서브 시스템으로 나눠요. 아까도 우리 다 컴퓨터 부팅 물량을 분석할 때 하드디스크냐 소프트웨어냐 시스템 윈도우 시스템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한 것처럼 서브 시스템으로 나누고 각각의 고장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어떠한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인가 알아보는 기법을 우리가 FMEA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바로 FMEA를 찾아보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기호에 관한 것도 물어보는데요. FTA에서 통상 여러 가지 이벤트 기호 중 통상의 작업이나 통상이란 말이 나왔어요. 항상 있는 기계의 상태에서 재발생 원인이 되는 요소가 있는 것은.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바로 통상적인 기계에 항상 그 결함이 있다. 이 기계. 확률적으로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항상 그 결함이 있다. 통상 사건. 화재가 났다. 공기 중에 산소는 항상 있게 마련이죠. 그러면 산소가 있을 확률. 그러면 그것은 항상 통상 사건으로 표현되는 항상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게 항상 일로 발생하는 것. 이걸 통상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폴트 트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합니다. 정상 사건이 T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요점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이 밑에 있는 말단 사건 등에서 동일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먼저 따져봅니다. 자, 동일 사건이란 뭐냐? 밑에
같은 네임이 있는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데 이 경우에는 1, 2, 3으로 똑같은 사건이 맨 아래 없죠.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게 상향식으로 확률을 계산하면은 더 틀리지 않고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기 해설에 있듯이 기초 사건에 중복 사건이 없으면 상향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하향식으로 푸는 것보다. 자, 그냥 풀어볼까요? 그러면 A가 발생할 확률은 1과 2의 AND니까 곱으로 표현돼서 0.0003. 예. 그 다음에 A를 구했고요. 0.0003. 3과 A가 5원이니까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원은 1 빼기 1 마이너스 A가 발생할 확률 0.0003을 빼주고 다시 1에서 3이 발생할 확률 0.05를 빼줘서 곱한 후에 다시 1에서 빼준 값. 그래서 정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0.0503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 맨 밑에 말단 사건 다섯 번째 문제에서는 X1, X2, X1, X3가 있죠. 여기는 뭐 숫자는 없지만은 이런 문제는 바로 요 두 개의 사건이 같은 동일 사건의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향식으로 계산하면은 절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경우는 하향식으로 전개를 한 후에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연습 삼아서 정상 사건 T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AND로 A1과 A2가 연결되어 있는데 AND는 옆으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A1, A2. A1 자리를 볼까요? A1은 다시 X1과 X2가 AND니까 그대로 A1 자리에 X1과 X2. 한 번에 하나씩만 합시다. A2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2를 전개해 볼까요? A2는 X1과 X3가 5원이니까 위아래로 X1과 X3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합쳐줍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이 만들어져야겠죠? 전개해 보면 X1, X2, X1, X1, X2, X3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다 전개가 끝났어요. 그죠? 밑에 X1, X2, X3로만 다 표현이 됐어요. 더 이상 밑으로는 없습니다. 여기서 멈춘 상태에서 동일성 법칙을 적용해 봅니다. 동일성 법칙은 한 줄씩 따져보는 거예요. X1, X2, X1 안에 같은 놈이 있나요, 없나요? X1이 같으니까 동일성 법칙에서 X1은 지웁니다. 밑에는 X1, X2, X3 서로 같은 게 없으니까 그대로 둡니다. 여기까지 해서 끝난 게 바로 컷셋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컷셋. 컷셋을 구했다. 근데 이제 한 단계가 더 남아있죠. 미니멀 컷셋을 구해야 돼요, 항상. 이때는 이제 흡수 법칙은 위아래로, 동일성 법칙은 한 줄 안에서, 흡수 법칙은 위아래로 따져보는데, 여기 한 개짜리는 없어요. 엘레멘트가. 두 개짜리가 있고 세 개짜리가 있죠. X1, X2, X1, X2, X3. 그럼 이제 한 개짜리 없으니까 이번엔 두 개짜리를 갖고 따져봐요. 두 개짜리가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네요. 똑같은 놈이. 그럼 얘가 얘보다 더 큰 거고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집합적으로. 그럼 얘는 X1, X2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흡수를 당하고 맙니다.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X1, X2가 남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미니멀 컷셋이다. 그래서 미니멀 컷셋은 무엇이냐? X1, X2. X1 교집합, X2가 미니멀 컷셋, MCS, 미니멀 컷셋을 구하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정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라. 아까 요걸 가지고 쭉 위로 계산하면은, 틀린 답이 나오는데요. 미니멀 컷셋을 가지고 계산하면은 올바른 답이 나옵니다. X1과 X2의 교집합이다. 교집합은 바로 곱할 수가 있죠, 서로. 0.1 곱하기 0.2에서 답은 0.02. T가 발생할 확률은 0.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것도 이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인데요. 폴트 트리와 앞서 공부했던 시스템 신뢰도는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느냐? 폴트 트리는 어떤 시스템이 고장날 확률, 정상 사건이라는 게 고장날 확률을 그려보는 것이고 찾아보는 것이고, 신뢰도는 고장나지 않을 확률, 즉 살아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죠. 서로 반대를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왼쪽과 같은 폴트 트리를 주었을 때 이것을 신뢰성 블록 다이어그램, RBD라고 해요. Reliability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바꾼 다음에 시스템의 신뢰도를 계산하라. 이게 이제 좀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A, B, C가 있으니까 동일한 사건이 없죠. 그러면 그냥 상향식으로 계산하면 훨씬 빠르게 계산할 수 있죠. 0.2 곱하기 0.3, 0.06, 0.1, 0.06이니까 정상 사건이 0.156 고장날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신뢰성 블록 다이어그램을 고쳐 그려라 하면은 원칙이 있습니다. OR 게이트는 직렬 연결로 반대로 가고요. 서로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AND 게이트는 병렬로 바꿔서 그립니다. 자, 그러면 B와 C는 AND 게이트니까 병렬로. 그 다음에 이 병렬은 다시 A와 OR 게이트니까 직렬로 연결을 한다는 뜻이고요. A가 고장날 확률이에요. 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니까 신뢰도는 0.9, B의 신뢰도는 0.8, C의 신뢰도는 0.71로 계산되고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시스템의 신뢰도를 계산하는 방법에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0.844가 나오고요. 이 시스템이 고장날 확률은 이거의 반대니까 0.156, 0.156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가장 고난이도의 그런 문제로 기출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트 트리와 신뢰성 블록 다이어그램은 서로 반대 개념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 등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왔었는데요. 역시 이번에는 신뢰성 블록 다이어그램을 주고 보시면은 첫 번째 부품, 두 번째 부품, 세 번째 부품이 병렬로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 고장날 확률이 0.12. 그러니까 신뢰도는 0.88, 0.88. 이게 이것을 폴트 트리로 바꿔 그려봐라. 서로 변환해서. 그러면 병렬이니까 여기로 갔을 때는 AND 게이트로 바뀌어져서 그려져야 된다. 정상 사건을 그리고 AND 게이트하고 A, B, C. 여기서는 신뢰도니까 고장날 확률 0.12, 0.12, 0.12로 표현해 주면 되겠고요. 그럼 정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0.12에 3승 해서 0.0017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시스템이란 무엇이고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기법들 중에 특별하게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스템에 대한 개념 설명을 했었습니다. 시스템은 2개 이상의 부품이 서로 연계되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시스템 안전은 바로 이러한 시스템의 어떤 설계하고 제조해서 운영 폐기되는 과정에 걸쳐서 여러 가지 해저드가 있는데 유해 위험 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위험성을 완화하는 활동을 우리가 시스템 안전이라고 하고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다양한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인데 대표적인 것으로 밀리터리 스탠다드 882가 있다. 특별히 국방병기 분야, 우주항공 분야, 원자력 분야, 화학장치산업의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등에 대한 명칭을 기억해 두십시오.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밀리터리 스탠다드 기준 SSPP, PHL, PHA, SSHA, SHA, OSHA 혹은 OHA 이러한 순서대로 시스템 안전이 진행이 된다. 시스템 안전 분석 기법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고 각각의 정량적이냐, 정성적이냐, 귀납적이냐, 연역적이냐 하는 것 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FTA에서는 게이트의 기호와 이벤트의 기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정상 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라라고 했을 때 항상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말단 사건에 동일한 네임을 갖는 이벤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으면은 그냥 상향식으로 계산하는 게 빠르고 계산에 틀릴 위험도 적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동일 사건이 있으면은 이렇게 계산해서 절대 안 되겠고요. 꼭 미니멀 컷셋을 알아낸 후에 그것으로 정상 사건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폴트 트리와 신뢰도는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 상호 변환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이 폴트 트리에서 OR 게이트는 직렬 연결로, RBD에서 AND 게이트는 병렬 연결로, 또 뭐 그 반대로 이렇게 서로 전환해서 그리고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시스템 개발을 해서 시스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5가지 단계로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화한 것이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인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분야별로 사용됐다. 이러한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에는 특별히 안전 분석 도구 등이 사용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FMEA, FTA, ETA, SOF 등이 있고 각각의 특징이 있다는 것. FTA는 특별히 확률을 계산할 때 상향식 계산과 하향식 계산이 있고 미니멀 컷셋을 구하라고 하면 항상 하향식으로 우리가 미니멀 컷셋을 구하게 된다. 미니멀 컷셋을 구하는 원칙과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제8강에서 시스템과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시스템 안전 분석 기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제8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